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거는 이젠 명명백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를 주적이라고 했는데, 제1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그 주적이라고 한 나라를 우리는 적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주적에 대한, 그 주적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요. 다 자고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는 거는 저는 그래요. 피곤하시니까 잘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 강의 시간에 이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북한군이 졸죠?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하나하고 그리고 또 북한군의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조금 약간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너무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 뭐 자기네가 핵 보유금을 헌법화한 것도 물론 헌법화했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건 사실은 핵 보유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에서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도 김정은이가 수부대에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뭐 우리 대통령의 그 국군의 날을 맞아서 한 그 연설사를 김정은이도 넣었겠죠. 봤겠죠. 그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 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까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던데 물론 뭐 핵을 갖다 대면은 어느 군사무력이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김정은이 그 핵을 뭐 정당에는 사용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 나라는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핵을 쓴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핵을 다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갖다 전쟁이라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맞지 않습니까? 핵을 뭐 쓴 건 아니잖아요. 뭐 러시아가 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한은 뭐 잽도 안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인데 저 핵을 안 쓰고 있잖아요. 핵 쓰겠다고 위협만 했잖아요. 왜냐면 핵을 쓰면은 그 나라는 전 세계 규탄이라는 건 더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북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자체로 살아가기도 보곡보곡 해가지고 그렇게 숱한 아사다를 내는 북한에서 핵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역시 희박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북한군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북한군은 뭐 우리가 항상 뭐 미디어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북한 진짜 한심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대도 있겠죠. 그러나 또 전쟁하는 부대는 전쟁하는 부대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북한군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얕잡아봐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북한군이 너무 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핵은 보유한 깡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군의 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복무 중 보상이나 혜택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북한군의 복무 조건과 보상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가 10년입니다. 뭐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나요? 120개월이니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기절할 거예요. 120개월 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20세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7세 졸업을 하며요. 17살에 나갔다 27살에 들어오거든요. 야, 기차죠, 뭐. 갔다 오면은 뭐 저도 뭐 피부가 완전 박살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가가지고 동상이에요, 동상.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 군복무하고 오신 분들 얼굴 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군복무했구나 안 했구나. 그리고 일단 뭐 북한군이 아무리 공급이 좋다고 해도 북한 부대 자체 생활의 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는 부대가 진짜 손가락 안에 몇 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연하죠. 자체로 농사져서 먹는 부대도 있고 공급이 적어가지고 진짜 영양실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영양실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영양실조 있는 거. 근데 다이어트해서 영양실조 온 거고 그거는 본인이 안 먹어서 영양실조 온 거고 북한은 너무 안 줘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온 거고 그런 영양실조들이 많아가지고 영양실조 병동이 다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먹는 이런 식량 문제가 진짜 북한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 못 먹어서 부대가 한심한 것 이런 것들이 많죠. 군복무가 10년인데 우리나라는 휴가가 뭐 가끔 있나 봐요. 정확히 제가 뭐 군복무 그
대한민국에서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북한은 이제 10년 군복무 하면 휴가라는 게 없어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휴가는 없고요. 휴가제가 표창휴가제라고 있습니다. 그 표창휴가제는 이제 군부대에서 특별하게 군복무를 잘하는 뭐 군인이라든지 모범군인을 말하겠죠.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했다든지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초상화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어쨌든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지 갈 수 있는 표창휴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가 먹는 사정이 긴장 없으니까 먹는 사정이 진짜 열악하니까 잘 사는 집에 애들을 뽑아가지고 선출을 해가지고 집에 보내서 식량을 구입해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창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표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식량 구입하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식량 휴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애들은 제가 알고 있는 친구에는 10년 동안 군복무 하는 동안에 부대 생활을 1년밖에 안 했어요. 9년은 집에서 있더라고요. 왜 9년 동안 집에 있냐 했더니 매해 뭐 쌀 500kg, 그리고 돼지 3마리 뭐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복무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계급도 집에 있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초급병사에서 1년 있다 중급병사, 한 3년 있다 상급병사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저녁 할 때 이제 저녁증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갈 때 중사 달고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중사를? 그러니까 자기 중사 받으면서 야 집에서 군복무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이거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10년 군복무하는 건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10년 동안 확실하게 하고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9년 동안 집에서 놀다 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들이 북한에서는 많죠. 그렇죠. 혈기왕성한 나이 10년 동안 했으니까 일단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못 하고 그냥 오직 데이트는 매트리스하고밖에 못 해요.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보상 체계를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거는 북한을 완전 야 뭐냐 이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상 체계라는 게 우리는 저게 GP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온 해병대 그쪽에서 북한 사람을 발견한다든지 뭘 어쨌든 보상을 해주는 거 보면 표창도 29박 30일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북한은 그런 휴가는 없잖아요. 14박 15일이 최고의 이제 표창 휴가인데 근데 그 표창 휴가라는 것도 그래요. 갔다 오느라면 시간 다 버려요. 우리처럼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 몇 시간이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거리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리 가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럼 일주일 갔다가 잠깐 얼굴 보고 일주일 올라오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보상을 굳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조금 창피합니다. 월급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럼 간단한 실례로 제가 저의 월급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이라는 계급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중위 대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로 돼 있거든요. 상이라는 계급에 있었는데 그럼 중위라고 할게요. 중위라고 하면은 제가 중위 월급이 2,750원 정도였습니다. 북한 돈 2,750원 정도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이에요. 환율로 따지면은. 그리고 북한에서는 2,750원 가지고 계란 몇 알 사갔나? 그 정도예요. 그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병사들은 월급을 얼마 받겠어요? 몇백 원 받아요. 그걸로 뭐래요? 그러니까 월급 개념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시스템, 그 사원주의 시스템하고 사회주의 시스템하고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급을 줘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북한은. 월급이라는 거는 그냥 노임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월급이란 말을 안 하고 노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입비라고 해야죠. 회비, 우리나라는 회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조금 내고 같이 구입. 그게 개념이 그 월급에 대한 개념을 굳이 얘기하자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부 탈북민 군인들은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정신력이 강하고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한국군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투력 차이는 상당히 차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 반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무장 장비에서는. 근데 북한은 거의 다 수동이에요. 다 사람이 돌리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켜고 해야 되니까. 그거 무장에서는 더 말할 거 없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무장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놓고 말하면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 3년 이후부터 군부대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전사 강의만 하고 있는데 일반 부대하고 특전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특수부대하고. 일반 부대에 갔을 때는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부대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딱 보니까 전쟁하면 질 것 같은데 라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서 지도 이제 7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만성화라는 게 생겼나 봐요. 만성화라는 것이 생겼고 그 71년 동안 다른
일들이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쪽 NLL에서나 무슨 뭐 서해 해상에서 있었고 이런 후방부대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북한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거는 이젠 명명백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를 주적이라고 했는데 제1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그 주적이라고 한 나라를 우리는 적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주적에 대한 그 주적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요. 다 자고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는 거는 저는 그래요. 피곤하시니까 잘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 강의 시간에 이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북한군이 졸죠? 어떻게 될까요? 저 터집니다. 어디다 대고 자냐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약간 조금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정훈 장교님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장교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 군인들 찾는 거를 애들아라고 찾아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아니, 그 군인들을 애들아라고 찾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게시판이 있대요. 아니, 무슨 학교예요? 학부모 게시판이 있듯이? 이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막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좀 상황이 웃긴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들인데 무슨 학부모들이 거기에다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뭐 무슨 훈련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아니, 이게 뭐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특수부대에 가서 그 인식이 바뀌었죠. 특수부대 강의 가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울 군인은 따로 있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수부대가 북한군하고 뭐 전면전에서 싸워가지고 이긴다. 물론 우리 뭐 기계화 부대도 그렇고 뭐 보병도 그렇고 그런 부대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군인의 아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라는 확실히 특수부대가 특수부대더라고요. 눈빛 자체가 달라요. 강의를 하는데 북한군을 그냥 씹어먹을 것 같은 눈빛을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느꼈죠. 뭐 장비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그 일반 부대에 있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남과 북이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용감히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곧 보여지기는 조금 이렇게 여유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북한군은 아무래도 군인들을 구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이 조금 빡시죠. 근데 아무데나 같은 것 같아요. 북한군은 이제 10년 군복무를 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은 빡셉니다. 3년 지나면은 군대 짬밥이 조금 배겨가지고 요령을 좀 알아요. 왜냐면 패턴이 그대로잖아요. 패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3년이면 이제 온몸이 만성화가 됐어요. 이 시간이 뭐 하겠구나 자동적이에요. 그리고 밤에 짬탕도 쳐요. 어떻게 10년 동안 그 병영에서만 있겠습니까? 밤에 되면 어느 정도 사관의 위치가 올라가면은 그 마을로 도망쳐가지고 뭐 조금 여자도 만나다 오고 술도 먹다 오고 뭐 그래요. 북한군의 규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빡센 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동안만 그렇고 이 부사관들 정도 되잖아요. 부사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 5년 이상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 사회도 나가서 이것도 하시고 여자도 만나고 그래서 저녁할 때 애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와이프하고 같이 가요. 저녁 할 때는 27살에 전역을 하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비교해 북한 군인들과 일반 주민들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이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북한 주민들이 2,300만 정도 되는 북한 주민들의 머리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북한에서 있으면서 정보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또 동향을 장악한 데는 전쟁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와 달리 기존에는 이제 군대 나갈 때 통일병사가 돼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수첩이라고 해요. 병사의 수첩에 나갈 때 통일병사가 돼서 돌아오리라 뭐 이딴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적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살다 나니까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뭐 당에서 내가 왜 굳이 당에 충성을 해야 되냐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 체제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그 정도의 인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변화됐는데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군복무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 중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대체로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전쟁은 불가피하게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은 남북이 다 손해본다.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전쟁 영화도 볼 거 아니에요. 전쟁 영화 보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영화는 없어요. 솔직히 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에서도 희생이 있어요.
수가 많으냐 적으냐인데 그 적은 인원에 솔직히 말하면 죄수 없으면 그 사람이 들어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